예, 이번 시간에는 조세특례제한법상의 세액 감면과 세액 공제에 대한 부분 설명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그 부분에 앞서서 소득 구분 계산서부터 먼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소득 구분 계산서는 기본적으로 감면 사업과 과세 사업이 있을 때는 구분을 해야 되는데요. 감면되는 사업과 과세 사업을 겸용하는 경우에 구분이 원칙입니다. 구분해서 정리를 해야 된다. 감면에서 발생된 소득과 과세 사업은 구분돼야 된다는 것이 원칙입니다. 자, 과세 사업과 감면 사업에 공통으로 소요되는 경비는 안분 기준에 따라서 안분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주의하실 건 뭐냐면 우리가 제조업을 운영을 한다라고 했을 때 제조업에서 발생된 소득은 전부 다 과세 대상 또는 감면 대상 소득이냐 하는 부분인데 그렇지 않다라는 겁니다. 제조업이 감면 대상 사업이라 하더라도 제조업에서 발생된 소득 중에 일정한 소득은 비감면 소득으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그게 대표적인 게 수입배당금, 수입이자, 수입임대료, 유가증권 처분 손익 등은 비감면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죠? 수입배당금이나 수입이자는 당연히 제외가 되겠죠. 배당소득이나 이자소득으로 과세해야 되기 때문에 금융소득으로 과세되니까 당연히 제외입니다. 그 부분은. 근데 수입임대료 관련되는 부분 안 된다라는 거고요. 유형자산 처분 손익과 관련되는 부분. 원래 소득세법에서는 유형자산 처분 손익은 과세 대상이 아니었죠. 그렇지만 복식부기 의무자인 경우에는 유형자산 처분 손익은 과세 대상 소득으로 포함이 됐습니다. 포함이 됐다 보니까 제조업을 감면 대상 사업을 하시는 분들이 유형자산 처분 손익이 생겼을 땐 그 부분을 제외해야 된다라는 부분입니다. 자, 그 다음에 유형자산 처분 손실이나 유가증권 처분 손 등은 비감면 필요경비로 인정이 된다라는 거 기억을 하셔야 되겠습니다. 자, 공통입금, 공통송금의 안분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자, 공통입금은 수익금액 비례로 안분 계산을 하시면 되겠고요. 공통송금인 경우에는 공통비용이죠. 공통비용은 업종이 동일한 경우에는 수익금액 비례로 정리를 하시면 되겠고, 업종이 다르다라고 하면 개별 송금 금액, 개별 비용 비례로 안분 계산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구체적으로 우리 세무사랑 프로에서 작성하는 과정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세무사랑 프로의 과표 및 세액 계산 쪽에 보시면 소득금액 및 과세표준 계산 쪽에 소득구분 계산서가 있습니다. 자, 소득구분 계산서 작성으로 들어갑니다. 자, 소득구분 계산서는 기본적으로 표준손익계산서에 있는 정보들이 이미 반영이 되어 있는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반영이 되어 있는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작업을 해야 되는 부분들이 감면분 또는 준비금 해당분이라고 해서 지금 칸이 세 칸이 되어 있죠. 세 칸이 되어 있는데 이 부분을 우리 그러니까 조세특례제한법에 의한 감면 대상 사업으로 등록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비감면 소득은 기타분으로 등록하시면 되겠고, 이 소득 구분 계산서는 최고 3가지로 구분해서 등록하실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우리는 사례에서 백두무역 상사 같은 경우에는 도매업과 제조업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제조, 도매를 등록을 했고요. 그 다음에 매출액은 손익계산서 상에 있는 매출액 기준으로 등록을 해주시면 됩니다. 원가와 제조 원가, 제조 매출, 그 다음에 도소매 매출, 도소매 원가로 이렇게 등록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판관비와 영업외수익 관련되는 부분에 대한 부분입니다. 판관비는 그러니까 개별적으로 개별분이 있다면 개별 금액을 입력을 하시면 되고요. 개별분이 없다면 그냥 공통으로 하시면 됩니다. 공통으로 하게 되면 제조업과 도매업의 수익금액 비율 또는 매출원가 비율대로 안분 계산이 자동으로 이루어질 겁니다. 영업외수익 중에 936만 6천 원 중에 개별분이 있습니다. 이 920만 원이 개별분으로 정리가 되어 있는데요. 우리 손익계산서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손익계산서를 한번 보시면 영업외수익 중에 보시면 이자수익이라든가 또 자비익이 있습니다. 자비익 관련되는 부분을 보시면 일자리 안정자금에 대한 지원금이 있죠.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금은 원래 비감면 대상 소득입니다. 국고보조금이라든가 이렇게 지원받는 부분들은 비감면 소득으로 보기 때문에 그런 비감면 소득이 있다라고 하면 그 부분에 대해서 제외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 금액이 920만 원이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개별분으로 해서 기타분으로 반영을 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영업외 비용 쪽에
총 1억 2,185만 700원이 있는데 개별분에 1,300만 원이 들어가 있습니다. 자, 이 부분도 손익계산서 보시면 유형자산 처분 손실 관련되는 부분이 있죠. 388만 9,700원 관련되는 부분이 있고요. 외화 환산 손실 관련되는 부분이 있고, 뭐 여기에서 이제 비감면 부분으로 확인해서 등록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렇게 확인해서 등록을 하시면 된다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개별분으로 제가 이렇게 등록을 했다라고 보시면 되겠네요. 자, 이렇게 기본적으로 판관비, 영업외 수익, 영업외 손익에 대해서 기본적으로 개별분과 공통분을 구분하실 수 있으면 기타 분 빠지는 부분들을 등록하시고 나머지는 전부 다 공통분으로 처리를 하셔도 됩니다. 자, 그렇게 정리하신 다음에 2번 세무조정 소득 구분으로 갑니다. 세무조정 소득 구분은 기본적으로 F12 기능을 통해서 불러오시면 되는데요. 자동으로 반영이 됩니다. 이 내용은 소득금액 조정 합계표에 있는 내용으로 반영이 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이 데이터를 반영을 해서 우리 과목 선택, 구분 선택, 감면 선택을 오른쪽에 있는 과목, 구분, 감면 선택 기준으로 해서 일일이 구분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일일이 구분해 주시는데 여기서 주의하실 건 뭐냐면 그 소득세 비용과 관련되는 부분입니다. 소득세 비용은 과목은 영업외 비용으로, 구분은 공통분으로 해서 감면 선택은 해당 없는 걸로 처리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감면은 해당 없는 걸로 이렇게 처리를 합니다. 우리 법인세법에서 소득구분계산서 작성할 때 법인세 비용은 기본적으로 해당 사항 없음으로 해서 정리를 합니다. 해당 사항 없음으로 해서 정리를 하는데 우리 소득세법에서는 소득세 등이 표준손익계산서 작성할 때 영업외 비용 쪽에 소득세 비용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이렇게 작성한다라는 거 말씀을 드립니다. 자, 그다음에 기본적으로 우리 총수익금액, 필요경비, 불산이 관련되는 정보들은 세무조정 관련되는 부분이죠. 세무조정 관련되는 부분은 F12 불러오기를 통해서 한다라고 말씀드렸고 그 내용을 확인해 보니까 소득금액 조정 합계표에 대한 내용입니다. 자, 소득금액 조정 합계표에 반영 안 된 세무조정 사항이 있죠. 기부금과 관련되는 부분입니다. 기부금과 관련되는 부분을 등록을 하시려면 상단에 보시면 오른쪽에 보시면 과목 추가라고 하는 버튼이 있습니다. 과목 추가 버튼을 통해서 기부금에 대한 부분을 직접 등록을 해 주셔야 됩니다. 이걸 등록하지 않으면 기부금 한도 금액이라든가 기부금 한도 초과 2월액에 대한 필요경비 산입 금액이 있을 때 그러니까 소득구분계산서를 작성하게 되면 오류가 발생하게 됩니다. 오류가 발생하니까 기부금 관련되는 부분이 있다면 반드시 과목 추가 기능을 통해서 반영을 해 주셔야 된다는 거 말씀을 드립니다. 자, 그렇게 해서 과목 선택, 구분 선택, 감면 선택을 전부 다 했다라고 하면 3번 공통손익 안분 기준으로 갑니다. 공통손익 안분 기준은 기본적으로 소득세법이나 법인세법, 조세특례제한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대로 정확하게 반영이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서는 여러분들이 손댈 이유가 없다라는 겁니다. 수정할 이유가 없습니다. 그대로 진행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 탭으로 갑니다. 네 번째 탭은 1번 탭, 2번 탭, 3번 탭을 기준으로 네 번째 탭에서 자동으로 계산되는 건데 요거는 계산 과정의 세부 내역이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다섯 번째 탭으로 갑니다. 다섯 번째 탭 소득구분계산서로 갑니다. 소득구분계산서로 가면 하단 부분에 차가무 소득금액이 있고 쭉 나오죠. 그죠? 그래서 제조업의 소득금액, 도매업의 소득금액 결손이 났습니다. 기타 부분 제외해야 되는 금액들이 반영되어 있는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이 내용을 바탕으로 해서 이제 우리 조세특례제한법에 의한 소득세 감면을 적용하시면 되는데, 자, 이 소득구분계산서에서 주의하실 건 뭐냐면 차가무 소득금액 1억 9,200이라고 하는 이 숫자는 우리 조정계산서상에 개인조정의 조정계산서상에 있는 그러니까 해당 과세기간의 소득금액 1억 9,200이라고 하는 이 숫자와 반드시 일치해야 됩니다. 일치하지 않으면 여기에 분홍색으로 빨간색으로 나타날 겁니다. 하단 부분에 나오죠. 조정소득은 조정계산서에 해당 과세 기간 소득과 일치하지 않을 경우 붉은색으로 반영된다라는 겁니다. 붉은색으로 반영이 되면 붉은색으로 반영되지 않도록 정확하게 일치되도록 소득
구분계산서를 정확하게 작성을 하셔야 됩니다. 자, 소득구분계산서는 기본적으로 표준손익계산서에서 출발해서 하는데 세무조정사항에 기부금을 반영해야 된다라는 부분, 기부금을 반영하지 않아서 오류가 나는 경우가 상당히 많으니까 혹시 붉은색으로 오류가 난다라고 했을 때 기부금이 누락됐는지 한번 확인해 보시길 바라면서 소득구분계산서 작성을 마치겠습니다.